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업으로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는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혹은 반등은 언제쯤 할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인 건데, 물론 나름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지만 보통의 반응들은 그런가요? 네 정도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락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 어떤 대답도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락하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겠고요. 행동을 좀 해보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하락이라고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바로 금리와 공급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질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얘기들 말고 오늘은 또 다른 한 가지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 생각인데, 이 하락에 있어서 주요한 키워드는 바로 대체 가능성, 이것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체 가능성을 공급이라는 요소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대구처럼 공급이 유달리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쟁이 아주 심화되었죠. 그런데 이게 한 지역에서만 경쟁이 심화된 것이 아니라 대구 전역을 기준으로 이런 경쟁들이 워낙에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달에는 여기가 입주해,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저기가 입주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 중심으로는 이 돈이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양 아파트들은 기존에 있던 구축들과는 다르게 꼭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생기는 건데, 바로 입주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을 고수해봤자 팔린다라는 가정이 없고, 그리고 지연했었을 때 연체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팔리는 금액으로 팔아야 한다라는 건데, 그 금액이 3년 전에 분양했던 원 분양가라거나 혹은 마이너스 P까지 얹어가면서 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대구의 2023년도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등, 2등을 하는 곳들이 모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세대수 대비 거래량으로 한번 측정해 보더라도 약 7% 내외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확실히 거래량이 많았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대체 가능한 신축 아파트들이 워낙에 많고 꼭 팔아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부터 하락 흐름이 아주 뚜렷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축들 위주로 거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신축급들이라거나 구축들로 하락 흐름들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구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구축 아파트들이 하락하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금리라는 요소가 동일할 때 공급이라는 요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시장은 이런 하락 흐름이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 되었던 지역들은 사실 이제 막 준신축급들이 하락한다라거나 이런 흐름을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 부산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건데,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가격이 적게 흔들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흐름 말씀드릴 때 신축, 준신축, 중구축, 구축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준신축급들 혹은 중구축급들이
가격 하락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았을 때는 한 2010년도쯤에 지어진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는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바로 대체 가능성이 적은 것들입니다. 자, 대체 가능성이 적은 확실한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입지가 괜찮으면서 대형 평수의 상징성이 매우 뛰어난 것들이다. 자, 대구를 기준으로는 버머 두산 위브 제니스, SK 리더스, 유림 노르웨이 숲,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자, 그리고 옆 동네 부산을 놓고 보았을 때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해운대 마린시티의 주복들이다. 이런 것들이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나 여전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들이 흔들릴 만한 여지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란 것이 심화되지 않고 야,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지라는 게 사실 가격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금리와 공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관점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상징성이 가장 크면서 대체 가능성이 적은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라면 바로 서울이면서 강남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가격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강남권의 하락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몇 억 떨어졌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서울, 특히 강남권의 부동산들은 이 퍼센트가 크지 않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상징성이 뛰어나고 대체 가능성이 적은 것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왜? 비싸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부동산은 입지가 최우선이니까 입지가 좋은 것들 중심으로 대체 가능한 것들을 노려라. 경쟁이 심한 것들을 노려라. 기왕이면 신축 입주할 때를 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와 공급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폭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금리와 공급 때문에 신축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하락 흐름이 덜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축은 잡으면 안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한다라면 관심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그 주변에 있는 준신축급들 혹은 구축들과 가격 비교를 잘 해낸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을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곳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국을 대상으로 시야를 넓혀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것인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은 차근차근 잘 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